자, 교수님 어디 계세요? 우리가 모르는 어떤 변이가 일어난단 말이죠. 쇼생크 타치를 보면 봤어요. 네. 이런 예. 도, 이 폰. 한 번 칼을 쓸 때 폰을 담아서 팽팽한 것 같은데 뭔가 좀 안에서 출렁대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의사 출신 기자 동아일보 이진한 의학전문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은심 기자입니다. 자, 홍 기자, 우리가 이번에는 난소암 명의를 찾아서 멀리 이곳까지 오지 않습니까? 이곳이 어디입니까? 아주대병원인데요. 저희가 난소암 명의 34명에게 가족이 난소암에 걸렸거나 지인이 난소암에 걸렸을 때 믿고 맡길 수 있는 의사를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난소암 명의 1위로 뽑힌 교수님이시죠? 글쎄 생존율이 확 떨어지는 3, 4기 난소암의 치료 생존율이 무려 50%가 넘고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찾아왔습니다. 자, 교수님 어디 계세요? 교수님 나와주세요. 네, 아주대병원 장석준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축하드립니다. 우리 명의들이 추천한 명의 난소암 1위로 뽑히셨네요.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난소암 분야에서는 박상윤 선생님께서 거의 10여 년 이상 부동의 1위를 차지해 오셨는데 제가 이렇게 또 1위가 막상 되었다라는 얘기를 들으니 무척 영광스럽고요. 네. 굉장히 기쁩니다. 난소암은 여성들에게 가장 위협적인 암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난소암이 발생하는 원인이 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난소암은 수녀같이 결혼을 안 한 여성이 많이 걸린다고도 하는데 그 이유가 특별히 있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 교과서적으로 보면 그 난소암의 원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쓰여져 있거든요. 첫 번째로 끊임없는 배란이 이제 한 가지 원인으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우리 홍 기자님께서 이제 수녀님 말씀을 하셨잖아요. 보통 결혼 안 하신 분들 또는 결혼을 하셨지만 출산을 안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생리를 하게 되는데 생리하고 생리하는 그 사이에 이제 배란이 보통 정상적으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제 난소에서 난자가 나올 때 난소의 표면이 찢어지면서 난자가 나오고 그 다음번 배란이 될 때까지 다시 이게 회복이 됐다가 상처가 나고 회복이 되고 상처가 나고 회복이 되고 하는 그런 과정 중에 우리가 모르는 어떤 변이가 일어난단 말이죠. 그 과정 중에 암이 발생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게 이제 현재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끊임없는 배란 이론이 되겠습니다. 와, 그럼 난소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임신을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되어 있죠. 이제 염증 같은 것도 하나 이제 원인으로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제 흔히 말하는 자궁내막증이라고 하는 병이 있거든요. 혹시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골반 내에 염증을 동반하게 되는데 이제 이러한 자궁내막증이 있을 때 난소암의 발생이 좀 증가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호르몬의 영향을 받아서 또 난소암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그런 요인들도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유전적 요인입니다. 안젤리나 졸리는 본인의 엄마가 난소암, 이모가 유방암, 그다음에 외할머니가 난소암으로 사망하는 그런 가족력이 있었어요. 와. 그래서 본인이 검사를 한 거죠. 선제적으로 미리. 그랬더니 브라카 유전자라고 하는 유전자, 1번의 브라카 유전자에 변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즉 유전성 난소암의 위험 요인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본인이. 그래서 미리 유방 절제 수술을 받고 그다음에 이후에 난소 나팔관 절제 수술도 받은 그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어떤 이러한 유전적인 요인이 또 하나의 중요한 난소암의 원인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난소암은 주로 50에서 70세에 발생하는 암으로 좀 알려져 있었는데 최근에 보면 또 30대 환자들도 빠르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 그 이유가 있을까요? 물론 이제 과거에 비해서 의학이 많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건강에 대한 관심들도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젊은 여성들이 산부인과 검진을 미리 자주 받으면서 난소암이 또 미리 조금 잘 발견되는 그런 측면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초경 연령이 빨라진다. 또는 폐경이 늦게 된다. 초경이 빠르면 그만큼 다른 사람보다 배란을 경험을 빨리 경험하게 되는 거고 폐경이 늦어지게 되면 또 그만큼 배란을 많이 하게 되는 거니까 오랜 기간 동안 마찬가지로 난소암이 발병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조금 높아질 수 있다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 혹시 피임을 하면 난소암 위험이 좀 줄어든다라고 하는 보고가 있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피임약을 복용하는 것이
배란을 억제함으로써 난소암의 위험을 낮출 수 있다라고 하는 게 현재 널리 알려져 있는 그런 사실 중에 하나죠. 또 난소암은 다른 암에 비해서 좀 재발이나 아니면 전이가 많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그것도 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네. 뱃속에 그냥 그대로 노출돼 있는 장기란 말이죠. 난소 자체가.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난소암이 생기게 되면 네네. 뱃속에 그대로 노출된 상태로 종양이 있게 되고 일정 정도 시간이 지나면 암세포가 떨어진단 말이죠. 뱃속에. 이렇게 떨어집니다. 네. 근데 이제 뱃속에는 정상적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의 복수가 있게 되고 그 복수가 순환을 하거든요. 뱃속을. 네. 그 복수에 실려서 암세포가 실려서 뱃속을 떠돌아다니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저기에 붙어서 자랍니다. 특히 이제 복막에 붙어서 자라게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난소에 종양이 있을 때는 종양이 아주 작은 상태에서도 세포가 떨어질 수 있고 그 떨어진 세포가 복수를 따라서 뱃속을 타고 다니다가 네. 복막, 장, 여기저기 뱃속에 있는 장기에 붙어서 전이를 하면서 자라게 되기 때문에 네네. 굉장히 종양이 작은 상태에서도 이미 뱃속에는 굉장히 심하게 퍼져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뭔가 난소암이라고 특정을 할 만한 그런 증상이 없기 때문에 뭐 나타나는 증상이 되게는 왜 이렇게 속이 좀 불편하지? 소화가 잘 안 되는 것 같네? 뭐 배가 좀 불러오는 것 같지? 그래서 보통 내과라든지 동네 병원에 들렀는데 좀 이상하니까 큰 병원 가보세요라는 얘기를 듣고 오시게 되고 되게 그때 이제 진단이 되면 보통 3기나 4기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단 자체가 네네. 다른 암들에 비해서 좀 늦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당연히 좀 위험한 암이라고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 교수님을 찾아온 거 아닙니까? 발견되면 3, 4기 환자분들이 굉장히 고민이 많을 텐데 이렇게 생존율 높이는 비결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일단 뭐 과찬의 말씀이고요. 네. 난소암은 수술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병이라고 말씀드립니다. 퍼져 있는데 수술이 그렇죠. 가능합니까? 종양 감축 수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네. 종양을 축소시킨다, 떼어낸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떼어내느냐 하는 게 관건이고요. 네. 남는 게 없게끔 최대한 깨끗하게 떼어내는 그러한 수술을 우리가 보통 이제 종양 감축 수술이라고 하고 네. 최대로 떼어낸다고 해서 보통 최대 종양 감축 수술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수술이 끝나고 났을 때에는 남아있는 종양이 없게끔 만드는 게 이제 보통 수술의 목표가 되고요. 난소암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한 표준적인 수술이 없습니다. 없고 다 떼어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주변에 다 떼낸다고? 다 떼어냅니다. 그래서 보통 전이가 있는 조직은 다 제거를 하고요. 그래서 자궁, 난소, 나팔관 외에 복막 쪽 전이가 있으면 그 복막도 다 절제를 하는 복막 절제 수술이라는 것도 하게 되고 전이가 돼 있는 장이 있으면 또 장을 뭐 자르고 이어붙이는 장 수술 이러한 수술들을 통칭을 해서 보통 네. 이제 근치 수술 그 중에서도 굉장히 큰 근치 수술이라고 해서 보통 이제 초근치 수술이라고 보통 이제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네. 이제 그런 수술들을 최대한 해서 어쨌든 남는 종양이 없게끔 만들어주고 현미경적으로 보이는 암세포가 뱃속 어딘가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겠죠. 와.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추가로 항암 치료를 우리가 보통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항암 치료. 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잘 조화가 됐을 때 좋은 생존율을 우리가 환자분들한테 드릴 수 있겠다 말씀드립니다. 교수님 이렇게 적극적인 수술과 항암제 치료도 하지만 온열 항암 요법이라고 해서 하이팩 요법도 도입해서 굉장히 효과를 많이 보고 있다고 합니다. 또 획기적으로 생존율을 연장시킨다는데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보통 수술 이후에 어느 정도 회복 기간이 지나서 뱃속에 원래 종양이 있었던 거니까 네네. 직접적으로 뱃속에다가 항암제를 주입을 하면 효과가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런데 일부 항암제 중에서는 항암 자체의 효과를 열을 가했을 때 그 항암 효과가 조금 더 항진되는 그런 항암제들이 있습니다. 네네. 열을 항암제에 같이 가미를 했을 때 네. 열 자체가 암세포를 죽이게 되고 항암제가 암세포를 죽이게 되는 이중으로 네. 암세포를 죽이는 그런 효과를 기대를 하는 그런 치료가 하이팩 이제 복강내 온열 항암 화학 요법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거 뭐 핫팩입니까? 배에다 붙이는 거예요? 이제 뜨거운 물, 뜨거운 물에 펌프를 이용해서 네. 순환을 시키는 거죠. 뜨거운 물을. 그리고 뱃속에다가. 뱃속에다가요? 뱃속에다가. 항암제가 암세포를 직접 죽이는 효과 플러스 그다음에 펌프를 이용을 해서 묻어 있을지도 모를 효과를 기계적으로 제거해주는 그런 이중의 효과를 같이 노리는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난소암 투병증 환자들이 이번 영상 굉장히 많이 볼 것으로 보입니다. 그 투병증 환자들에게 가장 명심해야 될 것이 있다면 좀 알려주시죠. 영화 쇼생크 탈출을 보면 네, 봤어요. 네, 보셨죠? 이런 장면. 예.
보면 이제 그 주인공인 팀 로빈스가 네네. 모건 프리만한테 얘기를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희망은 좋은 것이다. 끝까지 우리가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가 희망이고, 네네. 저는 그러한 희망을 꼭 환자분들이 가지시길 바라고요. 굉장히 요즘에 의학이 많이 발전되고 있거든요. 굉장히 좋은 약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난소암도 그렇습니다. 난소암도 마찬가지고 이제 굉장히 좋은, 특히 요즘 많이 이제 표적 치료제들한 말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약들이 굉장히 많이 개발되고 있고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네. 조금만 버티시면 조금만 더 버티시면 네네. 그런 약들의 혜택을 분명히 받으실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으니까 네네.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희망의 끈을 놓지 마시고 네네. 최대한 치료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이제 환자 많이 보셨으니까 네. 특별히 기억에 남는 환자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요. 네, 네. 난소암 4기니까 굉장히 많이 진행되시는 환자분이셨는데 이제 5년 지나서 이제 1년마다 한 번씩 오시는 분 한 분 계세요. 예, 남편분이 서예를 좀 배우셨던 것 같아요. 저한테 이제 족자를 하나 이렇게 딱 써가지고 만들어 주신 게 있는데 네네. 제가 이제 몇 가지 이제 좌우명으로 삼고 있는 그런 말들인데 그걸 갖다가 이제 족자로 만들어 주셨는데 족자의 내용은 이제 제가 이제 몇 가지 말 중에 하나가 일도입혼. 네. 한 번 칼을 쓸 때 혼을 담아서 그러한 그렇구나. 제가 이제 예전에 한번 뭐 이렇게 칼럼 같은 걸 쓴 적이 있었는데 그걸 한번 보셨던 모양이에요, 보자분이. 와.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가 족자로 만들어서 네. 주셨는데 네. 환자분이 좀 기억에 납니다. 야, 이렇게 좀 또 많은 얘기를 듣다 보면 시간이 다 됐는데 마지막으로 인터뷰를 마치기 전에 앞서서 난소암에 대해서 우리 인터넷에 떠도는 다양한 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썰들을 저희들이 다 모았습니다. 난소암의 오해와 진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한 문장씩 읽으면 교수님이 거짓 또는 진실을 OX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인데요. 지렴 같은 여성 질환이 난소암을 일으킨다. O일까요? X일까요? 야, 이거 정말 이거 염증이니까 염증이 난소암까지 사실 퍼질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홍 기자 어떻습니까? 저는 근데 아까 말씀하신 원인들에 저런 지렴 같은 건 없었던 것 같아서 네. 전 X일 것 같기도 하거든요. 일부러 얘기를 안 하신 겁니다. 그래요? 자, 하나, 둘, 셋. 네. 어? 네. 질염은 사실은 난소암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네. 근데 이제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질환들 중에 네. 아까 말씀드렸던 자궁내막증, 그다음에 몇몇 골반염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네네. 난소암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100%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네네. 어쨌든 질염 자체가 난소암을 일으킨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오해와 진실 풀어봅니다. 뱃살이 나오면 난소암일 수 있다. 알려주시죠. 하나, 둘, 셋. 진짜. 이제 뱃살이 나오는 게 단순하게 이제 살이 찌는 거일 수도 있지만 네네. 난소암 때문에 복수가 차서 또는 종양이 커지면서 종양이 커지면서. 예, 그런 나오는 이제 뱃살일 수도 있거든요. 교수님, 이런 뱃살은 난소암을 의심해라. 뭐가 있습니까? 뭔가 좀 만져지는 단단하게 만져지는 그런 뱃살. 그다음에 좀 약간 팽팽한 것 같은데 뭔가 좀 안에서 출렁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을 때 복수가 찼다는 얘기거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리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비만이 난소암의 원인이라고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만인 경우에 지방에서 이제 보통 이제 말초에서 변성이 돼서 이제 호르몬의 레벨이 좀 올라가기 때문에 그게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또 생리통이 심하면 난소암일 수 있다. O인가요? X인가요? 하나, 둘, 셋. 다행히 아니구나. 생리통 자체가 난소암이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생리통을 일으킬 수 있는 질환 중에 특히 이제 자궁내막증 같은 경우는 난소암의 위험 인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난소에 혹이 많이 발견될 텐데 이 혹이 난소암이 될 수가 있다. 하나, 둘, 셋. 맞습니다. 혹이 될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모든 혹이 다 그런 건 아니고요. 네. 대부분의 난소의 혹은 아까 홍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양성입니다. 그 대부분의 양성의 혹 중에 굉장히 일부가 난소암이 될 수도 있다. 0.0001%인가 혹시? 그런 퍼센티지로 있는 거죠. 그래요? 네네. 그 자궁내막증이 이제 난소에 혹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궁내막종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그런 자궁내막종이 있을 때 자궁내막종에 있는 세포가 일부
암세포로 변형되는 경우가 좀 드물게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질문 홍 기자가 얘기해 주시죠. 유방암 발병 병력이 있으면 난소암 발병 가능성이 높다. 자, 하나, 둘, 셋 올려주시죠. 아, 역시 있구나. 근데 이제 유방암이 있다고 해서 다 난소암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특정 유전자에 이제 변이가 있는 경우, 안젤리나 졸리와 같은 그 브라카 유전자와 같은 그러한 유전자의 변이가 있는 경우, 또는 그 외에 다른 몇 가지 또 다른 유전자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어쨌든 유전성으로 유방암, 난소암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잘 기울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오야 진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2022 동아일보 헬스동아가 새롭게 변신하면서 추진한 여성암 명의가 뽑은 명의, 네 번째로 난소암 최고 명의를 찾아봤는데요. 자, 이번에 또 1위에 오르신 분이 또 한 분 계시죠, 홍 기자? 누구시죠? 임명철 일산국립암센터 교수님이 계십니다. 아, 네. 야, 이번에는 자, 우리 수도권 지역에서 난소암의 명의들이 다 나왔거든요. 자, 다음 회차는 국립암센터의 또 다른 공동 1위 명의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아일보 헬스동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번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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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